인생 공부! 아 이거 방송 전에 너무 격린 토론을 1시간 해갖고 여러분 지쳤습니다. 자, 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마이크 딴 방향이 되게 해서 저희가 지금 너무 격린 토론을 1시간 했어요. 우리 이윤구 이사의 육성 시뮬레이션, 그쵸? 우리 성장하는 이윤구 이사. 그래서 이게 너무 또 격 있는 토론에서 다 낱낱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사적인 토론을 저희가 엄청나게 길게 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피엔스에 이어서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이제 사피엔스가 빅 히스토리면은 제가 갖다 붙여봤어요. 빅 퓨처. 뭐 히스토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빅 퓨처, 그렇죠? 호모데우스 이제 우리 빅 퓨처에 대해서, 빅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주석 빼고도 뒤에 레퍼런스 빼고도 한 500 몇 쪽 돼요. 유발 하라리는 역시 이게 그 책을 읽으면서 명언 제조기. 뭐 그리고 어떤 카피라이터보다 카피를 잘 딴다. 벌써 미래의 역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생각 안 했었는데 모순이네요. 미래의 역사라는 그렇죠. 게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미래의 역사. 그러네. 난 몰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었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책을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논증하는 방식이 너무 클리어하고 미래의 역사란 이 말과 너무나 매치가 잘 돼요. 말 되고.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깨알 에피소드 제 글로 하나 쓸 건데, 제가 깨알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사피엔스 1년 전에 사놓고 대충 읽었거든요. 다 읽지도 않았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샀을 때 사람들이 추천하니까 그때 바쁜데 이거 뭔지 후루룩 한번 훑어놔봤지 읽지는 않았어 사실 그때. 근데 이번에 이 정독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꼼꼼하게 보니까 시간이 일주일도, 제가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읽었는데도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호모데우스는 한 3, 4일밖에 안 걸렸어요. 반밖에 안 걸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속독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뭐 엄청 막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사람 주장하는 뭐 퀀텀 독서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속독을 했어요. 시간을 반을 줄였으니까. 왜 시간이 줄었나? 제가 그 고민해 보니까 일단은 제가 사피엔스를 읽어서 여기 중복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배경 지식이 확 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이 책이 읽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피엔스보다는 더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생물학고 제가 좀 아는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사피엔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상태에서 읽으니까 막 술술 읽히는 거예요. 이게 술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제 12월 7일에 일초월장이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보고서 책 이런 게 한 200여 권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다 읽으려면 제가 볼 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시간 되시면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읽으려면 갑자기 내가 인사과도 아닌데 인사 뭐 구글의 아침에 자유가 시작된다 이런 거 읽으려면 피곤하거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운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용한 거는 블랙스완이지만 사실 그 흐름을 보면 나심 탈레브 책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 그 다음에 안티프레질 내용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핵심이 다 들어가 있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심 탈레브 책을 그냥 보려면 여러분 거의 책을 안 좋아하신 분은 90% 포기하게 돼요. 어렵고 현학적이에요, 말이. 그 다음에 번역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블랙스완은 번역도 후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책 자체가 여러분요. 근데 그래도 일치월장에서 운이라는 게 뭔지 맛을 보고 그 핵심, 안티프레지라는 개념 우리가 거기서 용어를 안 썼지만 이 개념이 뭔지 그걸 체화한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은 책을 뭐 열흘 읽을 거를 8일만 읽고 이렇게 상대적인 속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거를 너무 느낀 게 많아서 글로 한번 제 경험을 써드릴 거예요. 나중에 브런치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진짜 사피엔스도 읽고 호모데우스도 읽고 이제 12월 7일 일초월장 다 읽어보세요. 다 좋은 책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고 작가님 이제 큰 줄기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번처럼? 그 호모데우스 저번에 사피엔스 다 들어보니까 자 1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몇십 분 걸렸더라고. 중간중간에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책이 두껍고 정말 여러분께서 필히 읽어야 될 정도의 책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체 요약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 나누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게 세부적인 얘기를 디테일하게 나누기 시작하면은
한 200시간 토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우리 다 같이 그 러시아 횡단 열차 타야 돼 이거 토론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 전에도 호모데우스 네. 토론한 거예요. 네, 호모데우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1시간 정도 넘게 토론했거든요. 했어요. 한 페이지 때문에.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때문에 한 페이지 때문에 1시간 토론 방송해야 되는데. 지금 지쳤어요 다. 그래갖고 좀 그 큰 흐름을 아시면은 읽는데 좀 거부감이 확 줄어드시거든요. 예. 난이도도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난이도도 진입 장벽도 확 낮아지시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건 알려드리고 지금 고 작가님이 그냥 우리가 각자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그래도 이거는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점프 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제목이 인류의 새로운 의제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의제가 있다는 거였죠, 인류한테. 새로운 의제라는 건 그 전에 의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의제가 뭐였냐면은 인간이 이제 풀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아, 질병, 그 다음에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온갖 거를 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도 어렵고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인간은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답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게 도와주는 그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옛날 고대 때는 종교죠, 종교. 그래서 농업혁명 전 인지혁명이 일어났어. 사피엔스 보면은 그때는 어떤 대규모 종교라기보다 뭐 정령들, 나무의 신, 애니미즘, 바람의 신, 혹은 저 별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 별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빌었던 거죠. 근데 농업혁명 이어서 나서는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더 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규모 종교가 들어갔죠. 종교를 믿으면서 신을 믿으면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인간이 풀지 못하는 것들을 풀려고 노력했는데 종국적으로는 잘 풀지 못했어요.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언제까지? 과학혁명이 있기 전까지 이 세 가지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학혁명이 일어나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기아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그 다음에 뭐였죠? 전쟁 문제가.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당연히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나 하루 생활비 2,000원으로 사는 사람이 12억 전 세계죠. 아직도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그 기아가 있어요. 근데 그 기아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죠. 왜냐면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나눠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 때는 근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어요.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버리는 게 얼마인데요? 정치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모든 식량을 다 나눠주면 게임 끝나요. 그 기아로 죽지 않아요. 절대. 우리 모든 나라가 대동단결 해가지고 우리 먹는 것만큼은 다 같이 공유를 하자. 공짜로.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게 안 되죠. 정치적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도 뭐 이제는 뭐 의학혁명이 일어나서 그게 뭐죠? 천연두를 완전히 우리가 정복했다. 정복했죠. 그래서 그렇죠. 그 WHO가 완전 선언도 선언을 했죠. 했죠. 천연두 끝 종식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천연두죠, 그게. 당연히 우리가 영아 사망률도 천작이 줄은 이유가 또 의학이 발달했고 당연히 그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요. 예전에는 암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 걸리기 전에 죽죠. 그렇죠. 빙고. 그랬어. 근데 오래 사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요. 암 연구해 보면 나오죠. 불확실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돌연변이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혁신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를 시도를 많이 하면 블랙스완이 나오잖아요. 오래 살면 세포의 시도가 많아져요.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덜 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고 상호관계 높은 게 있지만 상호관계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암 생기는 이유가. 근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암 많이 걸린 이유는 우리가 장기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각종 질병 다 많이.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 친구 의사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암 안 걸리고 돌아가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몸을 해부해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시신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 시신 장기 기증 말고도 사후 시체를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 실험이나 뭐 우리 의대생도 이걸로 해부해봐갖고 그렇죠. 네. 공부해서 인류 미래에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다 암으로 안 되고 그냥 자연사 하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냥 보면은 여보면 암이 많아요. 갑상선에도 암이 많고 근데 그게 당장 몸한테 해롭지가 않으니까 발현이 안 돼갖고 그렇죠. 임계점을 안 넘었기 때문에 암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실제로. 그렇죠. 죽기 전에 보면. 그리고 전쟁 뭐 우리 20세기만 해도 세계적 대전이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스볼핑거의 우리 본성이 선한 천사 보면은 전쟁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죽고 이게 그 인구 대비 사람 죽은 양을 표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역사 쭉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영의 수렴한 정도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국지전이나 테러를 통해서 많이 죽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 나오죠. 테러로 죽는 것보다 비만으로 죽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인류가 갖고 있던 영원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 의제가 과학혁명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과학혁명이 있기 전까지 인류가 그런 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누군가를 믿는 거였죠. 신을 믿는 거였죠. 근데 과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문제를 다 인간이 해결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새로운 의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지금 세 가지 의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는 불멸, 영원히 사는 거. 이왕이면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음을 신의 뭐랄까 선택이나 신의 뜻으로 봤는데 이제 기능적인 문제로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을 뛰게 하면 된다. 동맥경화가 생기면은 뚫어주면 된다. 뭐 장기가 저하되면 바꿔주면 된다. 세포가 늙으면은 새로운 걸로 갈아주면 그렇죠. 된다. 이거 엄청 이렇게 그렇죠. 개념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의제가 이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의제가 처음에 이제 불멸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신성을 얻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게 나온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특히 생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인간이 그저 유기체 알고리즘 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고리즘. 근데 알고리즘은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부여하게 되면은 또 우리 성능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새로운 이 세 가지 의제를 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 이제 호모 데우스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그냥 우리 인간이잖아. 슬기로운 인간인데 호모 데우스는 신적인 인간이거든요. 데우스가 신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신의 인간이 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다 못하고 있지만 밑단에는 다 실질적인 어떤 기술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나 지금 과학에 흘러가는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호모 데우스가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이 책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의제가 이 과거의 영원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새로운 우리가 의제가 나타났어. 그게 불멸, 행복, 신성입니다. 이걸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호모 데우스가 됐을 때 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호모 데우스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그 자유주의 진영도 있었고 공산주의도 있었고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히틀러도 나타났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알아보자라고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질문을 던져보자. 그래서 뭘 알아보냐? 첫 번째, 앞에는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 과거의 의제를 세 가지 기아, 역병, 전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간단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호모데우스가 돼가고 있는지, 행복, 그 다음에 불멸, 그 다음에 신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호모데우스가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호모데우스가 됐을 때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논증하기 위해서 다시 역사를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뭘 보냐면, 호모데우스는 벌써 달라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잖아요. 다른 종류예요, 이미. 호모족이 있지만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지만 우리가 인류가 나왔을 때 인류가 6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종이 생긴 거죠. 막말 얘기하면. 이름을 따진다면. 그거 이렇게 따진다면 8종. 그 일초월증 호모 아카데미쿠스. 그렇지. 이거 중요한 거라서요. 왜냐면 이게 학습하는 종. 그래서 저희가 일초월장의 성장편에 한 파트가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유바라랑 비슷한 급이니까. 그러니까 망원인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망원을 해갖고 훌륭한 우리도 지식인이 되고 싶은. 오케이. 그러니까 호모 아카데미쿠스 나오니까 8종.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호모 데우스까지.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종이 나왔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생물한테, 특히 동물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호모데우스가 인간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되게 읽어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 인간을 강화시키는 거를 누가 먼저 수혜를 받겠습니까? 처음에 되게 비쌀 텐데. 당연히 엘리트들 뿐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호모데우스가 호모사피엔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호모데우스가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가 동물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일부고. 그 다음에 신이 없어진 자리에 인본주의가 등장하거든요. 제가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신이 필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는 인간을 믿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지금 현재 그 인본주의가 또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정령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신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 우리는 인간을 믿고 있다고요. 인간이,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있고, 인간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인간만큼 이 존엄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종교가 없는 사람, 또 헌법, 인간이 짱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지어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예로 나오잖아요. 이제 종교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나쁜 건데. 그래서 종교 간의 전쟁이 있거나 테러가 있으면은 어떻게 종교 간의 전쟁인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지.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 전쟁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고. 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간적으로 화났다 이런 말 쓰고. 과학혁명 이후에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가 인간을 믿는 가장 이 세계의 개별 존재로서 가장 존엄성이 있으며 그러니까 신을 믿었을 때는 신이 우주의 질서예요. 인간은 그 우주 질서에 부합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신이 필요 없어졌고, 또 과학이 신은 없다는 걸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또 신이 없이도 오히려 신이 있었을 때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기아, 역병, 그 다음에 전쟁 해결하지 못했는데, 인간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사람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특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인권에 대해서 높아지게 되면서 이 세 가지 해결이 됐잖아요. 신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근데 신이 필요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우리는 의미가 어디 있는 거지? 하는 거죠. 의미가 어디 있냐? 우리 개인의 경험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의미가 없어요.
대신 오히려 이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과 또 내적 성찰 혹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우주에 의미를 줘야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럼 딱 보면은 신의 위치에 인간이 들어선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제 이 우리의 어떤 인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종교가 탄생이 된 거죠. 그런데 과학이 계속 발달해요. 특히 생물학이 계속 발달했어요. 생물학 발달하면서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탐구해봤을 때 나온 결론이 뭐냐? 인간이 엄청난 무슨 의미론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동물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유기체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유주의는 실제로 없으며 감정인 것도 되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단일된 자아도 없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지금 생활할 때는 여전히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과학의 일선에는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 라는 것들 증명이 나오고 있는데 교묘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대책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있으면서 나오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옛날 때 인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연히 엘리트들이 어떤 정복을 하거나 어떤 싸움을 하고 이럴 때 또 농사를 질 때 인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사람들 전쟁에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신도 만들어놨지만 복지도 해요. 복지. 뭔가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니네가 되게 중요한 존재다 하면서. 맞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제는 인간이 기능적으로 할 역할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이 하는 걸 다 대체해버려요. 로봇도 등장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필요 없어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봅시다. 인간은 그냥 어떤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유기체도 알고리즘일 뿐이다. 단일된 자아도 없다. 자유의지도 없다. 라는 것과 인공지능 발달과 계속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기능이 필요 없어진 것이 종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호모 데우스는 호모 사피엔스를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죠. 이제 쓸모 없어진 인간을. 그걸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처음 얘기했던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그렇지 되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 보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우리가 점점 가축을 착하게 대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소수기만 하고 솔직히 산업이 워낙 커가지고 여전히 돼지나 뭐 소나 닭은 전 알긴 알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되게 잔인하더라고. 인간이 진짜 그 막 약물 넣어가면서 진짜 그거 막 우유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러고 돼지 새끼 많이 나게 하려고 그러고 닭 살 빨리 찌우게 하려고 진짜 참 맨날 맛있게 먹지만 그렇죠. 참 그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다음 인본주의 왔잖아요. 그럼 속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 그게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신흥 종교가 뭐냐? 여기서는 기술적 인본주의와 데이터교를 하는데 데이터교가 이제 최종 버전입니다. 진짜 데이터교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자 봐라.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같이 있었던 거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아주 짱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래 인간이 이 우주를 지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발전시켜 별걸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인공지능과 아니면 사이보그에서 그냥 우리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알고리즘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되게 구닥다리가 된 거예요. 구닥다리가. 386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구닥다리 된 거죠. 예. 근데 데이터교가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감당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있잖아요. 좋아요를 보면은 좋아요를 그 누르는 거 개수별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하잖아요. 답변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예측하는데 페이스북이 본인 자신보다 더 잘 예측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이런 질문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를 페이스북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친구는 뭐 페이스북 좋아요 뭐 5개인가 10개면 친구를 이겨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친구도 알 거잖아요. 내가 페이스북에 좋아요 10개 누르는 것이 친구보다 더 예측 잘하는 거야. 형제는 뭐 몇백 개, 아버지는 몇백 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 모든 걸 데이터화해서 그걸 더 잘 이렇게 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대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걔네들 점점 발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알고리즘으로 보고 있다면 이 알고리즘은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저희 책에 썼나요? 아마존 사례 안 썼나요? 그 일체월장에 제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저희 지금 책 하도 많이 뭐 글 하도 많이 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 그거예요. 그 이제 막 인간 다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막 그래도 우리가 기계랑 다르지 인간 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더 아마존이 우리나라가 잘 안 쓰니까 여러분이 G마켓이 여러분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마존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아마존에서 쿠폰이 온 거예요. 그거는 타깃. 예? 타깃. 타깃에서 한 거야. 타깃. 근데도 데이터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미국에서 싫어요. 싫어하죠.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책에 안 썼죠, 이거. 안 썼어요. 이거 안 그러니까 이거 싫어요. 그럼 얘기해드리면 좋겠네. 이게 싫어한 게 갑자기 애가 미성년자인가? 그런데 막 집에 그 유아 관련 용품 이런 거 쿠폰들이 막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빠기 쳐갖고 신생아 관련된 상품 막 아버지가 빠기 쳐서 이 새끼는 너 지금 장난하냐고 했는데 어때요? 여자아이가 실제로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검색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검색을 하니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얘가 타깃이 되는 거잖아요. 아빠는 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애기 낳은 거 근처도 몰랐는데 시스템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누가 더 잘하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인공지능 비서가 있잖아요. 비서야. 근데 비서가 있지만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죠. 근데 비서가 계속 발달을 해요. 그래서 신현주 박사님 뭐 저랑 얘기할 때는 그 우리 AI 비서랑 얘기해 보세요. 해요. 하는데 나중에 얘가 너무 발달하니까 박사님도 AI끼리 서로 얘기하세요. 얘기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얘가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내가 내는 것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해. 야, 대화해서 니네끼리 네가 대화한 다음에 네가 결정해. 그럼 나라는 존재. 그럼 나라는 존재 뭐야? 필요 없는 거죠. 참 비서였지만 처음에 대리인이었지만 나중에 내 존재가 사라지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알파고였죠. 알파고. 그렇죠. 완전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교가 지금 최신 버전 나오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종교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유기체 알고리즘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에는 나는 디스토피아를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의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는 이 커다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로서 우리가 대놓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시대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유발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질문 3개 나오잖아요. 예. 다 빼고 마지막 그러니까 3번째 질문이 진짜 이 책에 꽂힌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다 읽고 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엄청나게 저한테 그 큰 뭐 울림이 아니에요. 공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포감을 줬어요. 마지막 질문이요.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은 사회, 정치,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 작가님 여태까지 쭉 말씀해 이게 딱 요약이잖아요. 이게요. 와, 진짜 그럼 난 뭐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와요.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능과 의식이 있었을 때 지능과 의식을 처음으로 분리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걸 분리를 못했어요. 할 생각도 못했고. 근데 지금 분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게 보여요? 2번 질문도 장난 아니에요. 3번 질문 했잖아요. 2번 질문이 지능과 의식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그것도 세죠. 그러면 야 의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생각하겠지만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자동차로 교체될 때 말은 의식이 있어요. 맞죠?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맞네. 폐기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맞죠? 알겠어요. 네. 아니 말은 의식이 있다고요.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말은. 말 아픈 것도 다 느끼고. 당연하죠. 아니 자기가 생명을 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기능적으로 지능으로 얘기한 거죠. 되죠. 지능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쓰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생각해 보자고요. 택시기사 아저씨들 지능과 기능이 뭐예요? 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기분도 좋아하시고, 뭐 말 한마디도 재밌는 얘기도 꺼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면서 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지.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의식이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택시기사가 갖고 있는 그 의식적 흐름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의식 가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운전을 잘하고 사고율도 적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면 왜 택시기사 있는 차를 타겠어요?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의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기능적에서는 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잉여 인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엘리트들은 자기를 사이보그화 시키면서 호모 데우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유기체를 비유기체나 혹은 유기체를 그러니까 유기체 알고리즘을 변형시키거나 비유기체를 넣어가지고 뭔가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호모 데우스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다는 거죠. 얘네가 자비를 베풀까? 또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이제 맥락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안에 깨알 에피소드는 솔직히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요. 그렇죠. 진짜 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차라리 그거는 우리 독자분들도 이거 어차피 읽으셔야 돼. 이 방송 하나로 이 책을 알기는 말도 안 돼. 왜냐면 또 저희가 뭐 역사 전공도 아니고 저희도 뭐 한두 번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래서 오늘 그거는 좀 왜냐면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 공부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 선생님 조남이 생각이 안 나서 조남 한번 이 방송 듣고 아이들도 들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 조남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잠시만요. 그 강원과학고 선생님이신데 최항석 선생님이 저희 팟빵 애청자시래요. 이거 듣고 계실 거예요. 나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최항석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랑 사피엔스도 읽으시고 개미와 공작도 읽으시고 과학 철학을 말하다 장하성 선생님도 읽고 되게 어려운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카드 뉴스로 만드신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고등학생인데 그 선생님의 지도가 있었겠죠. 너무 근데 본인들도 이해도가 높았을 거고 거기 그래서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썼어요.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오히려 저는 근데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했고 너무 감사하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 카드 뉴스. 그래서 지금 3반 아이 거 올려드렸는데 2반 1반 아이 것도 제가 다른 챕터에서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다 잘했어요. 내가 친구들 칭찬해 주는 거야. 1, 2, 3 2학년 1, 2, 3반 친구들 다 잘했어요. 내가 누굴 편애하는 게 아니라 또 어린 친구들에서 상처받을까 봐 또 올려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인생 공부에 내가 다 올려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러니까 그런 깨알 에피소드는 좀 독자분들한테 맡겨두고 이 마지막 질문에 좀 우리가 대답을 하다 끝냈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을 좀 다 말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를요. 왜냐면 이 유발하라리가 이거 설득을 하기에 그 여러 팩트들을 나열을 잘 한 거잖아요. 구성을요. 그거는 뭐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게 좀 들은 얘기가 많아갖고 이 마지막 질문 3개, 이 데이터 교회에 대한 마지막 질문 3개 제가 1번부터 읽어드릴게요. 1번이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실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할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요. 그냥 보통 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책 좀 관심 없고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이제 고 작가님 말하신 거, 지능과 의식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세 번째가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사회, 정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여기서 좀 한 말씩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우리 생각을 좀 우리 생각이니까 좀 틀려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뭘 들었냐면은 그 로봇의 부상이 또 명저잖아요. 로봇의 부상? 네. 그거를 제가 아는 그 똑똑한 친구한테 읽어보라 그랬어요. 변호사 친구한테.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었죠. 변호사 대체된다고. 왜냐면 여러분 변호사가 뭐예요? 고 작가님 여러분 많이 설명해 주셨죠? 방대한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판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법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디펜스 치고 나를 옹호할 건가 아니면 형량을 뭐 떨어뜨리고 올릴 건가 아니, 변호사니까 보호하는 입장이겠죠. 그 다음에 뭐 분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이길 건가 하는 건데 솔직히 그거를 변호사보다 알고리즘이 못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다 때려박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찾아가면 되고 걔 누구죠? 제퍼디에서 우승한 애? 왓슨이 그걸 못할 왓슨이 농담도 다 눈치채는데 지금 여러분 왓슨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컴퓨터가 검색해서 하는 게 뭐가 대수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제퍼디 퀴즈 대회가 뭐 역사 몇 년도에 뭡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그걸 막 반어적 표현으로도 질문을 내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농담 이런 것도 못 알아들으면 절대 뉘앙스를 그 다 뉘앙스를 알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래서 막 이상하게만 해도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건데 그게 변호사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로봇의 부상을 읽고 오히려 저한테 반으로 새로운 걸 알려줬어요. 자기가 봤을 때 법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저는 완전 달라진다고 보니 이게 전문직이 아니에요. 여기 아까 여러분 정치에 무슨 영향을 준다 그랬냐고 그런 말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법안을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법안을 만들어야잖아요. 그 다음에 법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권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데이터 다 떠잡아서 가장 중립적인 법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회가 도래나 좀 그게 막 갑자기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네. 여기서 책에서 인본주의를 세 가지로 네. 얘기해요. 자유주의 네. 인본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얘기하는데 결국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겨요. 왜 이겼냐? 이 세 개 중에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자유적 그 인본주의예요. 자유주의란 말이죠. 보세요. 그 진화론적 그 뭐지 인본주의. 잠깐만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다음 하나 뭐죠? 사회주의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주의 인본주의는 그 우리,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 그거를 설명 부탁드린 거예요. 사회주의 인본주의는 소련.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히틀러. 이렇게 이걸 아셔야 돼.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왜 자유주의가 이겼나? 결국적으로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자유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보세요. 주식시장 보더라도 모든 정보가 가격에 수렴을 하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온갖 정보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이 가격을 통해서 이 모든 거 처리가 가능하는 거예요. 누가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요? 다 통제를 하잖아요. 진짜로 어떤 뭐 특별한 인종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고. 결국적으로 자유적 인본주의가 데이터 처리 훨씬 더 훌륭했기 때문인데 바로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알고리즘이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잘하게 돼서 법안도 훨씬 잘 만들고 하게 되면 뭐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그 개념이요. 자유주의 알고리즘을 누가 짜나요? 사람이 짜죠 일단. 지금 근데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알고리즘을 더 잘 짜요. AI가. 자 보죠. 무서워요. 결국 설득의 과정인데 이 기술의 처음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왜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나오면 인공지능이 나오면 좀 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지. 치료 다 치료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치료의 목적으로 오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명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게다가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발전하게 되면 이 나쁘거나 안 좋거나 이상한 거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인간을 강화시키고 인간이 하지 못한 것도 해내는 것도 쭉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발달하게 되면 처음으로 이 지능과 의식이 분리가 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인데 더 좋은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법안도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예일 뿐이죠. 전 진짜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법안을 만든 거는 좀 창의적이잖아요. 크리에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는 거를 잘 처리하는 걸 솔직히 저는 그냥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자 보세요. 지금 당장은 내 개인 인공지능 비서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이게 세 번째 질문이 뭐죠? 이 알고리즘이 비유기체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잘 알아. 이걸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알고리즘을 했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시대 흐름에서 신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투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알고리즘이 나보다 더 잘 아는데 내가 투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박근혜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무섭다. 아니 봐봐.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해서 박근혜 뽑지 않았냐. 당신의 알고리즘은 후지다. 알고리즘 세상 완전 움직이네. 아니 이건 진짜로 무서운 게 내 알고리즘이 훨씬 좋다. 너가 얘기한 거 하나 다 논박해볼까? 그러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얘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투표를 왜 해요? 대박이다. 투표도 생각. 알고리즘이 투표하면 되지. 나중에 알고리즘 투표를 왜 해요? 서로 통합이 되면 걔네가 결정해주면 되지. 걔네가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라는 것들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팩트고 이게 정해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오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역사, 같은 기술이 있었을 때 다양한 게 나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정확한 예측 불가능하다.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아까 고 작가님 하는 거 좀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럼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사이보그화가 되고 우리가 그거를 인간적으로 막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걸 동의했었어요. 우리가 막으면 되지 않냐 그런 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고 고 작가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부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 인간을 더 강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얘를 더 우월하게 만들겠다. 반감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나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에 내 세금을 투입하기 싫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약이 투입이 된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아그라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심장약으로 나왔지만 이게 발기부전의 심장약인가요? 발기부전의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성기능 장애 있는 사람들이 복용을 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성기능이 멀쩡한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기능 강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목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막 뇌에 관련된 거 이런 게 다 왜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절단장이, 저랑 친한 형도 신명진 형인데 그분들이 요즘에 뇌 신호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뇌 신호를 읽으면은 팔도 막 로봇 팔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을 위해서 맨 처음에 나온 기술인데 오늘 왜 우리가 뇌 읽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후배도 그 방위산업체로 어딜 다녔냐면은 그 뇌 신호 읽어서 그 병원 치료 목적으로 그렇게 기술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다녔는데 거기 요즘 반대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호를 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너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집중력 강화하고 주의력 결핍증 치료하고. 요즘에 여러분 그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하는 애들이 그거 보시면은 막 이어폰 같은 거 쓰고 있어요. 노래 듣는 게 아니라 그 주파수 막 이렇게 공진시키고 그래갖고 집중력 강화시키는 건데 실제로 막 어때요? 20% 30%인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약물 중독, 약물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이게 중독되잖아요. 근데 검증을 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처음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기아, 역병,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고 새로운 의제가 뭐냐면 불멸, 행복, 그 뭐 신성이라니까요. 인간이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힘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역사의 흐름인 거죠. 그 역사의 흐름을 쫓아가면 결국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상상했던 것들을 우리 인간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 강화를 하는데 우리가 야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적군이 테러하는 애들이 북한이 인간 강화를 막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진짜 철학 공부가 이게 삶이랑 그렇게 연결이 안 됐었는데 당장 이게 지금 내 삶에 지금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만 고민할 게 아니고 그 학자들이 다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이 시대가 진짜 요구하는 철학이라는 거죠. 탐구 능력. 그 다음에 그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걸 읽으면서 저희는 또 고 작가님이랑 저랑 뭐 옹이사님은 이런 책 저런 책 보고서도 많이 보고 자료들도 많이 보는데 미국 같은 나라 예를 들어 뭐 영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법도 무슨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디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대중서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 게요. 근데 우리나라 그럼 학자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쓴 대중서를 누가 쓰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학문가 이게 학문처럼 멀리 보이는 거고 당장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이랑 옹이사님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니죠 솔직히. 저희도 모르는 거 투성일 거란 말이에요. 추측이 한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논제를 꺼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 찾아봐도 뭐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시는 분들이 무슨 독서 모임 같은 거 제가 뭐 이렇게 국지적으로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중적으로 이런 걸 토론하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토론할 수준도 안 된다. 왜? 책 읽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종교인이면은 너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 종교로 보면 틀린 얘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면은 읽고 자료를 취합하고 논리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 알고 있는 그 파편적인 지식 갖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맞아.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우리한테 뭐가 준비가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종적 메타인지를 올려준다고 해야 되나? 우리 인류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심지어 인류세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존재론적 메타인지 그러니까 존재론적 메타인지 우리 인류 종의 존재론적 메타인지 높이는 이야기인 거 이걸 한번 함으로써 게다가 기술의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심도하게 고민하면서 담론의 핵심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거죠. 기술은 기하급수적이니까. 얘기했죠? 우리 웅이사님 해볼까요? 0.001 cm짜리 그거 100번 접으면 어떻게 돼요? 달 날아가죠. 100번 접으면 100번 45번 접으면 달 날아가죠. 맞아. 100번 접으면 안드로메다 가요. 100번 접으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10번 접으면 1cm밖에 안 돼요. 17번 접으면 초등학생?
40번 점은 인공위성, 45번 점은 달나라, 100번 점은 200만 광년을 넘는 거예요. 이야 기하급수적 성장인데 지금 기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알 하라리가 이래요. 되게 멀린 것 같지만 내가 멀리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20-30년 후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올지 예측도 불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면은 이럴 수도 있죠. 진짜로 그 모든 결정에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많이 클리어해졌어요, 사실요. 왜 마크 주크버가 이 자식 사피엔스 추천했는지도 알겠어요. 자기가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그땐 책이 안 나왔지만 맞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앨런 머스크가 화성 간다 그러고 왜 미국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왜 다 우주 가겠다는 거야. 우주 가서 왜 살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러니까 왜 피라미드를 졌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 그러니까 최대의 능력치를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구에서는 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화성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옳고 뭐 거기에 도덕적 판단 그런 거 들이대는 거는 다 때려치고 그걸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가면서 잉여력이라는 게 늘면서 그거를 통해서 문화도 생기고 뭐도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기하급수의 성장이라는 시대는 뭐냐면은 한 개인도 마음먹으면 우리가 혁명으로 얻었던 만큼의 잉여력을 쌓을 수가 있고 내가 그걸 어디다가 투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세대예요.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인데 모든 선진국에는 그런 기업가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호모데우스에서 내가 이 세상을 이끌겠다. 우리나라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업가 저한테 한 번만 대보세요. 댓글로 달아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가 아시는 분 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는 그 호모데우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술력 축적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진짜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오늘 방송 장난 아니게 고퀄인데? 자, 되게 진지한데 오늘? 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됐죠? 기독교요? 기독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정확히 그건 이제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보통 예루살렘. 네. 데이터교는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는 실리콘밸리라는 거죠. 자, 오, 정리 너무 깔끔한데? 이게 과연 지금 시대를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을 누가 만들고 있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걸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없을 때와 있었을 때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뭐 세계 유엔이 만들었어요? 뭐 IMF 만들었어요? 월드뱅크 만들었어요? 여기 팟빵 드시면 이거는 스마트폰. 이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이에요. 아이폰 얘기하고 네. 스마트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메타인지가 떨어졌는데. 네. 아니잖아요. 기업이 만들었잖아요. 실리콘밸리 기업이요. 구글, 아마존. 지금 데이터화한 모든 것도 보시면 다 기업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진에 여담인데 뽀뽀하고 있는 사람 형수님이에요? 결이에요? 결이. 너무 뽀뽀라고 또 흐름을. 그러니까 데이터 교훈은 실리콘밸리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지금 이끌고 있어. 우리는 지금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네. 하지만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보세요. 자, 인간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뿐이에요. 걔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알고리즘이 널 도와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왜? 데이터를 처리를 훨씬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인공지능인 거고 다른 많은 빅데이터 이런 거죠. 이게 정말로 나중에 극상이 됐을 때 최고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이며 그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걔네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기해 보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대놓고 저격은 하지 않았지만 저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쟤네들 진짜로 구글이 Don't beat evil인가요? 걔네들 했던 거?
진짜 사악해지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 보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걔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흐름이 이렇게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데이트교가 장악을 하고 보세요. 기독교가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동물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명분과 정당성을 네. 위한 하나의 그냥 하락한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데이터교가 지배하면 데이터 처리가 짱인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잘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혹은 호모데우스로 얘기하는 사이보그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인형인간 호모사피엔스 우리 같은 호모사피엔스는 가치가 없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부지불식간에 그냥 하다가 아무 생각 없으면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진짜 이 호모데우스를 한번 개략적으로 훑고 오늘은 좀 내용 중심보다 마지막에 좀 토론을 해봤는데 예. 제가 좀 하나 그러니까 이 책 내용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방송을요. 사실 이런 고민은 저랑 고 작가님은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되게 그래서 재밌게 보는 거예요. 웅이사님보다는 저는 이제 고 작가님이 이런 소통을 맨날 밤에 하면서 그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했어요. 저랑 둘이 막 진짜 침 튀겨가면서 그러니까 외국에는 호모 데우스가 되려는 기업인이 널렸는데 우리나라는 재벌에서 끝날라는 거야. 그냥 부자, 예? 진짜 부자로 그냥 끝날려는 그러니까 이런 호모 사피엔스에만 머물려는 그 기업인밖에 없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그 현실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 주특기가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면 그거겠죠? 신 박사님 의미로 얘기하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호모 데우스겠죠? 깜짝 놀랐어. 얘기도 안 했는데 좀 텔레파시 통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만 하고 그러니까 토론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철학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건데 저희는 선한 호모데우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 작가님이 저한테 항상 명상하라 그러고 착한 마음 가지라 그러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되게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 있어요. 자기는 본인은 기도 많이 할 거라 그러세요. 저한테 항상 저는 이제 종교가 없으니까 명상 많이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저도 이렇게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요. 고 작가님 말 따라서.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좀 기업에서 되게 결정권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경청을 하시고 거의 99%는 경청을 안 하고 솔직히 1% 정도 경청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예산, 뭐 사회복지 예산으로 갖고 있는 50억을 저랑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글 X까지는 안 돼도 네? 코리아 X라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진짜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도 100만 명에게 기쁨을 주는 프로젝트를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걸 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열장에도 썼지만 뭐 이 기업이 올바르게 됐을 때 기업이 이윤도 많이 얻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제가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읽으니까 제가 설명해주고 이렇게 팟빵하는 이유도 다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어? 그럼 너네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너네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짱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네는 저기 사피엔스 쩌리급이라고 내가 볼 때. 너네는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끼케 돈 많은 인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고 너네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고. 응?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어디 종속돼 버릴 수도 있다고. 진짜 이대로 가면은 뭐 전쟁도 없이 종속되는 거잖아. 이거는요 알고리즘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거든. 이거 진짜. 왜? 결국에는 걔네가 기왕이면 자기네 나라가 부강하게 쓰겠지 우리나라 부강하게 쓰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거기 준비가 얼마나 돼 있냐 이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가 아무리 뭐 미약한 사람이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아직 뭐 애벌레 같은 존재지만 저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제 우리가 이 책에 나와서 호모데우스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기업가가 없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기업가를 존경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누구 얘기하냐면 뭐 스티브 잡스 얘기하고, 앨런 머스크 얘기하고, 나랑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없다는 스티브 잡스 거죠. 삼성 싫어하는데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을 이 청년들이 갖기가 힘들죠. 왜냐면 기업가들 보니까 하는 짓거리 보니까 개판 5분 전이고 돈은 잘 벌지만 정말로 사회의 어떤 모험이 되거나 그러니까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철저하게 게다가 되게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매몰되지 않고 이기적 이타주의자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선봉장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기업인 여러분 뭐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뭐 잘 나가는 뭐 카드 회사 부회장님 뭐 이런 사람도 그래도 좀 그나마 깨어 있고 뭐 조직 문화도 바꾸려는 분들 이런 호모데우스 있고 여러분 정리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도 마크 주커버그는 최소한 사피엔스 읽어보라고 추천하잖아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무섭게 바뀔 것이라고 그거에 대해 고민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둘이서 논쟁도 하고 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트윗으로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당연히 지금의 그 권력은 개개인의 그 우리 그 국민한테 있죠. 그러나 그걸 추동하는 거는 그 앨런 머스크 이런 애들이 돈은 워낙 많고 또 먼저 그냥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쫓아보면 따라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좀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롤모델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있다면 정말 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디스토피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거를 잘 충격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시간이 되시면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 둘 다 꼭 읽어보시고 읽기 전에 1처열장부터 나오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아니 제가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 책 읽고 비즈니스를 많이 느끼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워낙 길 년 동안 비즈니스만 파갖고 이러면서 여기서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너무 다음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 호모데우스랑 1처열장 저희가 책 소개를 하면서 그런 이 호모데우스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관점을 배웠는지 그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 통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죠. 이렇게 지적인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죠. 저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반발짝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통찰도 느껴보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뽑아보고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왜냐 저희 말고도 이런 책을 소개해준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요. 근데 저희는 좀 여러분 좀 실용적인 방송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군요. 질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 흐름이 이거예요. 위너 테이크스 올이 더 강화돼요.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수 엘리트들의 힘은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걔들이 지금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생명연장 프로젝트도 지네들이 다 하고 있고 우주 가려고 하고 있고 뭐 인공지능 다 그런 애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권이 우리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있잖아요. 또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걸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보통 얘기할 때 간통골 안 나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뭔가 비슷한 거죠. 그냥 미래의 역사인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알고 보니까 같은 꼴 안 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역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 역사로서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뿐이지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필요 없어져 버려서 뭔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개인이 좀 자각하고 있어야 그걸 최대한 늦추거나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유발 하라리 같이 이 책을 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웅기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초월자 얘기했던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 격은 높았는데 좀 불만져. 나답지 못해. 유쾌하지 못해. 너무 오늘 진짜 제가 심오하게 너무 빠져갖고 네.
좀 덜 드립을 쳐서 좀 그게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저희가 두 편에 걸쳐서 호모 사피엔스랑 호모 데우스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높아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게 전공자도 아니고 틀린 부분이 저희가 많아요. 연구를 많이 했던 거 저희가 공부나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가닥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부를 많이 했기 저희 때문에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대중 작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심지어 수정도 많이 유발할인도 하고. 오류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진입 문턱을 낮춰드리는 게 저희의 최대 역할이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일체월장은 뭐 플러스 강연, 심화 강연도 하고 그런 건 오프라인 강연에서 왜냐면은 심화 강연은 틀린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니까 여러분도 시간 남으면 항상 공부하시고 독서하시고 거기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떤 통찰을 얻어낼 수 있나 그런 고민도 하시고 얻어낸 통찰을 삶에도 꼭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전문용어로 개고퀄이라 그러거든요. 개고퀄 방송이었네. 진짜. 엄청 고퀄이었습니다. 봉기사님 또 청취자로서 오늘 아니 끝나고 뭔가 얘기하면 막 밑줄려고 하더라고. 혼자 공부라고. 나는 그래서 그다음에 뭔가 얘기 나오겠지. 아직 안 나와. 아니 저 아까 저기 그 사전 방송 들어가기 전에 논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많이 해결됐죠 지금. 해결됐어요. 네. 그리고 훨씬 이해가 많이 되고.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겼습니다. 끝나고 토론하게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